60대 의사의 은퇴 후 몰락. 병원장에서 캠핑카 생활자로. 여러분, 혹시 이런 소식 들어보셨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호화로운 병실을 누비며 존경받던 병원장이 은퇴 후에는 캠핑카에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사실 처음 들으면 아니, 병원장이면 돈도 많고 명성도 높을 텐데 왜 그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도 언젠가 은퇴를 하게 되고 자칫 잘못 준비하면 남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데에서 왠지 모르게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3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에 대해서 구어체로 편하게 이야기해 볼까 해요. 혹시 나는 아직 젊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은퇴 준비는 내 나이가 몇 살이냐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30대, 40대라도 마음 먹고 준비해야 하고 50대, 60대라고 해서 이미 늦었다며 포기할 수도 없어요. 은퇴 준비라는 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상 가장 빠른 시점이거든요. 1. 은퇴 후 몰락의 시작. 아직도 나는 돈을 잘 벌 거야 라는 착각. 제 주변에도 의사, 변호사, 교수처럼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현재의 수입 수준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리라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타 직업에 비해 수입이 높은 편이고 주변 사람들도 늘 부자나 엘리트로 대우해주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문제는 은퇴를 하고 나면 그 무제 아닌 것 같았던 현금 흐름이 뚝 끊긴다는 데 있어요. 사실 그 병원장님 가명으로 김 원장님이라 치게요도 그랬대요. 한창 병원을 운영할 땐 월 수입이 상당했지만 은퇴와 동시에 소득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지출 구조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병원 운영을 완전히 철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장비 매각, 의료진 퇴직금 등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이 한꺼번에 오니까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비용 처리에 실패하면서 갖고 있던 부동산도 처분해야 했고 은행 대출로 돌려막기 하다 보니 재산이 바닥나 버렸다고 해요.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도 흔히 있는 일이랍니다. 그럼 다들 그래도 어떻게 캠핑카 생활까지 가는 거지? 라고 놀라실 수 있겠지만 집을 처분하고도 남은 빚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캠핑카라는 선택지가 남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월세나 생활비가 적게 들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숙박비 절약도 가능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원했던 삶은 분명 아닐 겁니다. 은퇴 후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을 텐데 예기치 못한 몰락의 현실에 부딪히고 만 거죠. 2. 은퇴 후 삶이 몰고 오는 무거운 현실. 사실 사람마다 은퇴 후 상황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연금 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여러 부동산으로 임대 수익을 벌어 꽤나 풍요롭게 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막상 은퇴가 닥쳤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이를 뒷받침해줄 재정적인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우리 모두 미래를 100% 예측할 순 없어요. 그리고 정년이라는 게 있더라도 예상치 못하게 회사를 그만두거나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알던 병원장님처럼 평생 고수익을 올리던 분조차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면 사실 누구나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3가지 사례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례 1. 돈 많이 버는데 무슨 걱정이야? 배경 50대 중반까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월 수입이 상당히 높았던 어씨. 연 매출도 꾸준했고 본인 인맥도 꽤 넓어서 항상 난 안 망해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정계 그런데 2년 전 주력 상품이 시장에서 갑자기 외면받기 시작했고 코로나 시국까지 겹치면서 매출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래도 직원 월급, 임대료, 공장 운영비를 감당해야 하니 매달 적자였죠. 결국 회사를 접으면서 가져있던 자산 부동산, 주식 등을 경매나 급매로 처분해야 했는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손해가 컸습니다. 결과 55세에 사실상 은퇴가 되어버렸지만 정식 은퇴 준비를 제대로 안 했던 터라 연금도 부족하고 퇴직금도 따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가지고 있던 예적금은 회사 부도 막느라 없어진 지 오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은퇴가 파산으로 이어졌다는 사례입니다. 어 씨가 처음부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조금씩 재산을 안전 자산으로 분산해 놓거나 적어도 월 지출 규모를 줄이는 연습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돈 많이 버니 걱정 없어 라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살다가 갑작스러운 퇴직과 함께 수입이 0이 되니 당장 생활이 버거워졌죠. 사례 이 집은 있으니까 살 수 있지 않을까? 배경 60세 전후로 교직에서 정년퇴직한 B씨. 세후 연금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지방에 20평대 아파트 한 채가 있어서 최소한 팝 굶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전개 막상 은퇴하고 보니 시간도 남아돌고 아들 며느리 손주와 더 자주 만나고 싶어졌어요. 명절에도 선물하고 싶고 손주 용돈도 챙겨주고 또 나름 동호회 활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싶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소한 지출이 매달 몇십만 원씩 훌쩍 더 필요한 거예요. 연금 200만 원만으로는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 생활비를 해결하기 빠듯하니까 그 이외의 여가문화 생활 비용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B씨는 손주를 보러 갈 때도 차비나 선물비를 아껴야 하고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되었죠.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까지 악화되니 병원비가 추가로 들게 되었고요. 집이 있으니 난 괜찮아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는 걸 몸소 깨닫게 된 사례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은퇴 전에는 바빠서 여행 갈 시간이 없었지만 돈은 좀 있었고 은퇴 후엔 시간이 남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럴 때 단순히 집이 있으니까라고 안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주택연금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60대 초중반이라면 여전히 가능할 수 있는 재취업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보는 방안도 있고요. 사례 3 은퇴하면 그래도 전문성 살려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배경 62세의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C씨. 오랫동안 쌓은 인맥과 전문성을 살려 자문이나 강연 등으로 현역 못지않게 수입을 이어가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퇴직 직후엔 몇몇 회사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전개 문제는 12년 지나니 업계 흐름이 빠르게 변하고 새로 등장한 경쟁자들은 젊고 또 최신 트렌드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점이었어요. C씨가 생각하던 평생 자문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죠. 또 본인이 희망하는 보수와 실제 시장에서 지불 가능한 보수 사이의 괴리가 컸고요. 그러다 보니 은퇴 후 바로 시작했던 몇 건의 프로젝트 이후로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결과 C씨는 뭐 크게 상관없어. 이제 쉬면서 가끔 취미로만 일하면 돼. 라고 처음엔 자신했지만 몇 달 지나서 보니 월급 없이 생활하기가 은근 빠듯한 거예요. 집도 대출이 조금 남아 있었고 자녀 결혼 비용도 얼마 남지 않아 부담이 컸죠. 설상가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경력이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려 재취업이나 자문 기회를 잡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중에 내 경력을 살려서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에는 기존 인맥이 흩어지거나 산업 트렌드가 급변해 활용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은퇴 전에 나 스스로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으려면 어떤 역량을 업데이트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필수죠. 3.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위 사례들을 보면 결국 공통적으로 은퇴 이후 돈이 없거나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대비하지 못해 힘들어진다는 점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시점과 이후의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매달 들어가는 고정 지출 주거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을 파악하고 여가나 문화생활, 용돈, 예비비까지 포함해야 해요. 이 정도면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엑셀이나 가계부 앱을 써서 숫자를 세세하게 넣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이 생길 미니 잡 고민하기. 완전히 영원 소득으로 버티는 건 쉽지 않아요. 은퇴 전부터 시작할 수 있는 부업 혹은 은퇴 후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임대 수익도 방법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리스크가 크니까 여러 가지 분산 전략을 세워두는 게 안전하죠. 내 전문성의 유효 기간을 인정하기. 은퇴에서도 전문성을 살릴 생각이라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난 경력 30년 차야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얼마나 알고 있나를 체크해 봐야 해요. 그래야 은퇴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비교적 확실해집니다. 심리적 안정감 확보. 돈 문제만큼 중요한 게 심리적 안정이에요. 은퇴 후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사회적 지위가 낮아졌다는 우울감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취미를 만들거나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등에서 사회적 교류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좋아요. 4. 마무리하며 60대 의사의 은퇴 후 몰락 이야기는 어찌 보면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유사한 사례가 우리 주변에 적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에이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막상 닥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은퇴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혹시 지금 50대, 60대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선 내가 쓰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은퇴 후엔 어떤 생활을 꿈꾸는지부터 차근차근 따져봐야 해요. 자칫 내가 늘 벌던 돈을 기준으로 막연히 계산했다간 낭패 보기 딱 좋으니까요. 물론 누구나 은퇴 후에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꿈꾸죠. 그러나 그게 노력 없이 준비 없이 저절로 굴러오진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부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을 보시며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은퇴가 내 인생의 끝자락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60세 은퇴 후에도 길게는 30년 이상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미리 고민하고 계획해야 캠핑카에서 원치 않는 생활을 하게 되는 불상사는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혹시 주위에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은퇴를 막 하신 분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보세요. 나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겠구나 하는 작은 계기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은퇴 후 현실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다가올 노후에는 즐겁고 건강한 삶이 펼쳐지길 응원할게요.